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뭐 민주주의 이론상으로 보거나 특히 이게 정치 사상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 사고라고 맞지 않은 얘기죠. 네, 전혀 맞지 않은. 그래서 이제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이제 질적 다수 이런 개념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수 정당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상으로 볼 때 우선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 다수당의 결정과 행위가 정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신 때 거의 99%가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결이죠. 네, 네. 박정희 정권 다수결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히틀러 정권도 다수결 정권이에요. 다수가 뽑아준 거거든요. 히틀러도. 그러나 비록 합법적이지만 아주 무솔리니는 100% 지지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법 실정주의적으로 볼 때 합법적이긴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번 FTA도 그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뭐 법적으로 본다면 뭐 합법적일 수 있으나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 말씀하신 국회를 점령하는 의미, 실제로 와서 뭐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상징적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해라. 그런 어떤 촉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한나라당 정당이 한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자격은 사실은 없죠. 한국의 민주화나 인권에 기여한 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기여한 적도 없으면서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과 그 국민의 판단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 독점에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날치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에 아무 관계없는 그냥 폭력인 겁니다. 다수에 의한 폭력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현 교수가 얘기한 그 부분에서 추가하자면 우리 헌법 전문이 사실 그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그런 어떤 헌법 제1조보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하면서 4.19 정신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회혁명이 갖고 있는 저항권이 분명히 헌법 전문이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국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관철되려고 할 때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 저항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헌법 정신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목 한 대목을 꼽으라면 헌법 전문이거든 사실은요. 그 헌법 전문을 나타내는 국민의 저항권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거의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FTA 문제는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위터 보다가 아까 말씀한 이종걸 의원 얘기 좀 하시고. 일본 교토대 예. 나카노 교수 예. 예? 참 읽어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한번 읽어주시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됐다. 이야. 그 정도면 한국 사람이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면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있어요. 필요한 때 그리고 불가피한 때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때가 이제 바로 그런 이익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미국의 거의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일 때라는 정도면 뭐 거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불가피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국회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말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저들의 그 매국의 세력들에게 정말 지킬 거는 이제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저항권을 행사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항권으로서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들은 영원히 그것은 영광이다. 또는 정당하다. 스스로 분명히 적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진보나 좌빨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애국 매국의 문제입니까?
차적으로는 헌법의 문제죠. 예. 우리 사회의 상식의 기본 그리고 공감의 기본인 헌법에 보장되어 제 얘기는 있는 국가의 경제 주권, FTA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 주권, 경제 주권에 관한 문제. 국가의 경제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한미 FTA가 통과되버리고 나면 헌법 119조 2항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예, 개헌 논의 중에서 가장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개헌이 되면 이거 없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늘 이명박 우려했던 정부가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헌법재판소 해석송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합니다. 이게 그것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사라지는 건데 한미 FTA로 사라지는 거는 시점도 정해져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저항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현 교수하고 가끔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FTA에서 풀이에 관한 표현입니다. 풀이라는 건 사람들은 자유무역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1789년 이후에 자유란 말이 대체로 좋은 말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자유는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때 자유는 1%의 소수자에게만 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본 독재를 허용하는 자유란 뜻입니다. 이 자유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게 있잖아요.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풀이냐, 누구에게 풀이냐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탈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기업이 그리고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행법에 나온 것처럼 미 합중국은 프리한 거죠. 미 연방 대법관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시민이다. 근사한 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민이라는 게 그냥 저기 어느 군에 살지 않고 서울시에 산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게.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에 관한 네. 같은 맥락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위로서의 시민. 그건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곧 행동하는 시민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행동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주로 거리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정치에는 보면은 대의 정치가 있고 거리의 정치가 있고 그 두 개의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정걸 의원이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셔서 거리의 정치가 국회를 점령하고 거리의 정치가 국회에서 수렴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문제가 거리의 정치 따로 국회 따로 놀게 되면은 힘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거리의 정치가 성공했었던 게 대개 언제 힘을 받았냐면 선거에 임박했던 시기에 그 힘을 받아서 그것이 다음 선거에 반영이 되고 또 한 발짝 나가는 듯하다가 또 이제 뭐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또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진보해 나갔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거리의 정치의 주요 무대가 광화문 시청이 아닌 여의도가 된다. 그리고 여의도가 되고 그 내용이 다음번 국회에 반영이 된다. 다음번 국회 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때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의회 정치가 지금 대의 정치가 갖고 있는 모습, 국민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그 모순을 좀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에 관한. 근데 거기에 나온 가장 최연장자가 피트 시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모던 포크 뮤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93세 한국 나이로 93세의 나이로 시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위대 그분을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가 We Shall Overcom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우리 승리하리라죠. 그러니까 아까 늘 이현 교수가 얘기하는 쉘에 관한 얘기.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술가이자 지성인인 사람이 미국의 다중의 이익, 99%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93세 노구를 이끌고 광장에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감동해서 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 몇몇의 힘만으로는 이걸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